오랜 시간 준비해온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 문득 혀끝이 쓰다고 느껴진 날부터 박진석의 밤은 조금씩 망가졌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해주세요. 박진석은 원래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즐겼었습니다. 회의와 만찬 사이에서도 식단을 꼼꼼히 챙겼고 약속이 있어도 저녁 9시 이후엔 음식을 줄였었는데요. 그 습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잔을 내밀었고 오늘도 편히 주무세요. 라고 말했었죠. 박진석은 그 말을 신뢰의 신호처럼 받아들였고 잔은 늘 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박진석은 밤마다 속이 답답해졌고 새벽이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검진표엔 스트레스라는 말이 적혔고 박진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모르는 사이에 그 잔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조금씩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아꼈습니다. 지금 당장 박성재를 밀어낼 필요는 없다고 계산했었고요. 박진석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과 한우진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계획은 길게 잡힌 프로젝트였고 매일 저녁에 차 한 잔이 그 프로젝트의 체크포인트처럼 쌓여갔습니다. 문제는 변수가 하나 생겼다는 점이었죠. 한우진이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고 박진석의 집 초인종을 눌러버렸습니다. 엄마! 우진의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조용한 리듬을 깨뜨렸는데요. 고성희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균열을 메웠습니다. 박진석에게는 예전 일이 이제야 정리됐어요. 라고 설명했고 박성재와 박영나에게는 불쑥 찾아와 미안하다. 낮춘 목소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잔을 놓았죠. 오늘도 편히 주무세요. 회사에선 다른 종류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사회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박진석의 건강 상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진석은 회의 중간중간 숨을 한 번 더 들이쉬었고 말끝이 이전보다 자주 흐려졌습니다. 성재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아버지, 컨디션 어때요? 박진석은 웃으며 넘겼죠. 늙으면 다 이래. 그 뒤에서 고성희가 따뜻한 차 드시고 주무시면 괜찮아지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잔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편함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명확한 이유를 잡아내지 못했었죠. 한편 지은호는 본인의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인테리어 일에 더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고성희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호 씨 혹시 시간 괜찮아요? 이야기 좀 해요. 처음에는 풍경 같은 이야기였죠. 옛 추억을 꺼내고 은호가 좋아하던 메뉴를 언급하고 그땐 참 예뻤지 같은 말들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엔 지인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가 섞였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참 착하고 늘 웃던 아이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은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는데요? 고성희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심스레 꺼냈죠. 내가 아니 은호 씨가 특별하거든요. 지역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은호야,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역 선배,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지역은 탁자 위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죠. 너 나한테 숨길 거 없어. 괜찮다고 하면 더 의심한다. 그 말이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혼자서 박성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성재야, 너네 집 분위기 이상해. 진짜로. 성재는 짧게 답했죠. 알아. 근데 증거가 없어서. 둘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상함을 또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일정 캘린더를 보며 원래 검사 있는 날마다 늘 체크해줬는데 최근엔 그냥 비워져 있군. 이상하네. 성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딘가에서 검은 손이 일정과 기록을 동시에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러울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요. 어느 밤 박진석은 잔을 반쯤 비우고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 고성희가 잔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상한 게 아닌데요. 늘 드시던 거예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혀끝을 쓰다듬었습니다.
쓴맛이 자꾸 남아. 고성이는 엷게 웃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래요. 입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날 밤 박진석은 잠이 들었다 깨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거실을 서성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차통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오랜 습관과 비슷해서 의심보다 먼저 몸에 붙었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병원에서 받은 건강관리 안내문을 박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저녁 늦은 시간엔 액상 음료를 줄이라고 나와요. 위가 예민해질 수 있대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따뜻한 물만 드릴게요. 그날 저녁에도 잔은 같은 자리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고 증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잔을 들었습니다. 한우진은 2개의 사과를 품고 다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는 박진석에게, 하나는 고성희에게. 하지만 그 사과들은 둘 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회사에서 재무자료를 살피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래요? 아니래, 그쪽이래. 소문은 빠르게 말을 더했고 우진은 그 소문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밤이면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했고 낮에는 박진석의 일정과 사람들의 동선을 메모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태도로요. 우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박성재의 자리를 앉아보는 것, 그리고 박진석의 재산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 그 2가지를 이룰 동안 지은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 계획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불편한 사실을 외면할 때 사람은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더 자주 불렀습니다. 은호 씨, 오늘은 진짜 고마워. 은호 씨가 있어서 살겠어. 그 말에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움 드렸다고요? 고성이는 손을 잡고 말했죠. 그냥 있어줘서. 그리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동의서야. 아직 사인할 건 아니고 읽어만 봐줘. 그 서류엔 정교한 표현이 많았고 결정적인 간 이식이라는 단어는 교묘히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읽다가 문장을 놓쳤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고성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세상엔 도망치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같은 거. 그 말이 마음에 박혔고 밤이 되자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간 성재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집에 들어가 조용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잔, 차통, 티스푼, 그 순서. 그리고 고성희의 손. 성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고성희가 머뭇거렸고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걸로 타줄게. 성재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죠. 아주 작은 머뭇거림이 큰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회의 중간에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났고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박성재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박진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그러나 그날 밤 박진석은 방에서 2번 넘어졌고 결국 119를 부르게 됐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앉은 박진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러지? 의사는 피검사 결과를 보며 스트레스와 과로를 말했다가 기록에 몇 줄을 더 훑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최근 식습관이나 음료 섭취를 바꾸신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 말에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의 머뭇거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거실에서 고성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차, 제가 마셔도 되죠? 고성희는 즉시 잔을 치웠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하셔야 해서. 성재는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시겠다니까요. 그때 박진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들 그래? 성재는 잔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은 평소와 같았고 빛깔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냄새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낯선 불안이었습니다. 성재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턴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고성이는 잠깐 멈칫하다가 아주 느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편하게 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박진석의 이상 증상은 잠시 잦아드는 듯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밤마다 방 앞에서 머물렀고 때로는 새벽까지 복도를 서성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 고성이는 손등을 세게 눌렀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 잃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균형을 다시 잡았습니다. 한우진에게는 조용히 기다려라고 했고 우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때때로 지은호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이에도 흔들렸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둘은 늦은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프대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성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은호 씨, 그 선택 정말 본인 뜻이에요?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성재는 말했습니다. 서류나 절차가 보이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은 보호하려는 제안이었고 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고마워요. 성재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의료 동의서의 일자, 병원 출입 기록, 박진석의 저녁 루틴. 그리고 그날 밤 성재는 박진석의 서재 옆에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성재가 낮은 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내가 차를 준비해야겠어. 잠시 후 고성이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성재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성이는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가 곧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가져다 드릴게. 그때 성재가 끼어들었죠. 그냥 여기서 같이 마시죠. 고성이는 잠깐 굳었고 곧 잔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그리고 면모금을 삼켰습니다. 침묵이 짧게 늘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석은 오랜만에 푹 잤다고 말했죠. 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 가지 가설이 동시에 무너지고 동시에 세워졌습니다. 어제는 안전했고 오늘은 모릅니다. 어제 잔은 비어 있었고 오늘 잔은 아직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성재는 생각했습니다. 증명은 아직 아니다. 하지만 경계는 올라갔다. 며칠 후 고성이는 다시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은호 씨, 내가 아는 그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요? 응. 근데 내가 있으면 다를 수도 있어.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요? 왜죠? 제 몸의 권한은 저에게 있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맞아. 내 몸은 내 거지. 근데 내 마음이 그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고 동시에 죄책감을 선물했습니다. 은호는 말이 없었고 고성이는 그 침묵을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생각해봐줘. 그날 밤 박진석의 집 서랍 안에서 메모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날짜와 시각, 그리고 차라는 단어가 일정처럼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메모를 들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한참 뒤에야 방에서 나왔고 잔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고성이는 멈칫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으실 대로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우진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짧게 말했죠. 준비해. 곧 움직여. 우진은 거울을 보며 셔츠 깃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몸은 한동안 괜찮을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밤 찻잔이 박진석의 머리맡에 계속 놓아질지
그리고 그 잔이 비워진 뒤에 누가 웃는지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떠올랐습니다. 고성희의 계획은 아직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 위에서 박성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멀찍이서 지은호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찻잔은 없었고 물컵만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그 말이 지나가자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어떻게 계획을 이어나갈까요? 그녀의 계획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